예, 안녕하세요. 주식은 김하백입니다. 요즘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고 꽤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다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한 주식을 뭐 2, 3년 정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가 급등하는 시장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시장을 그런 시장만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 요즘 주식으로 참 돈 벌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주식으로 돈 벌 확률이 높은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은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뭐 리딩방이나 막 이런 주식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잘 알려지지 않고 실적도 아직 없는데 그날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어떤 작은 테마성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무거운 종목들, 뭐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급등했다가 빠져서 다르게 보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더 변동성이 크고 한번 사면 화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도박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좀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있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뭐 고스톱을 치던 뭐 카드를 치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확률이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합법적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식들이 단기로는 뭐 20%, 30% 올라 보여서 와 재밌다 생각될 수 있지만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제 뭐 반토막 나 있거나 뭐 상장 폐지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테마주라고 해서 우리가 테마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주식들이 작은 뉴스에도 많이 흔들릴 만큼 본인의 가치가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테마 주식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주식이 더 돈 벌기 쉽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난 1년에 20% 벌면 돼, 30% 벌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종목, 제가 주로 얘기하는 어떤 뭐 오량주 뭐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또는 뭐 강소기업들 이런 주식을 사놓고 그 종목이 20% 30% 오르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일단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유명한 투자자가 1년에 20%만 꾸준하게 벌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수한 모든 종목이 특정 해에 그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 다 같이 그렇게 20% 30%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슈퍼스타도 나와서 뭐 5배, 3배 가는 종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산 종목 중에 정말 한 30% 빠지는 종목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적을 분석하고 샀거나 또는 그 주식, 그 기업이 하는 일이 지금 현재 꽤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락은 한 20, 30% 정도로 방어가 되겠죠. 그 반면 올라가는 주식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라던가 그 속도 대비 주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정한 시기까지 들고 가서 매도를 한다면 특정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분들은 뭐 3배, 4배 정도 나오는 기업까지는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나중에 계산되어서 1년에 몇 프로 정도 버는 것이지 절대 모든 주식을 똑같이 20, 30% 올라야 되고 그 중에 한 종목이 안 오르면은 이거 왜 이래 잘못 샀어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결국은 좀 빠져 있는 종목은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막 손절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실제로 정말 좋은 기업도 시장에 맞지 않거나 어떤 이슈가 단기적으로 생기면 20% 빠져 있는 거는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그럼 그 주식이 나중에 3배, 4배 오를 때 그 주식을 왜 충분히 분석을 했는데 20% 빠졌다고 왜 손절을 합니까? 더 사면 더 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이 위로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빨리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 빠졌거나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세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분석한 기업이 주가가 너무 싸면 그때는 오히려 좀 더 큰 금액을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게 맞을 것이고, 많이 급등을 하면 오히려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더 보고 싶은데 충분한 수익이 났네. 그럼 한 50% 정도는 매도해서 이제 현금을 챙겨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실적 대비 쌀 때, 재미없을 때는 조금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 주식이 20% 30% 오르면 팝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좀 빠지면은 잘 팔았네 했다가 거기서 더 오르면 역시 주식은 좋은 주식이네 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번 추세가 나서 올라가는 기업을 뭐 중간 허리 근처에서 샀다고 하면 요 마지막 구간에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만약에 주식이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바닥에 사서 여기 허리까지 갈 때 이미 3배, 4배 오른 주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더 큰 금액을 넣어서 금액이 크니까 여기서는 2배만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주식할 때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금액을 좀 줄이는 대신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서도 3배, 4배 오를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바닥에서 샀던 그 금액에서 많이 팔고 한 3분의 1만 들고 있어도 여기서 올라가는 그 복리 효과로 충분히 처음에 샀던 금액 정도로는 수익률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거꾸로 반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기업을 잘 골라놓고도 실제로는 돈을 못 벌고 손실을 보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주가가 실적 대비 싸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는 조금 사고, 여기서 30-40% 오르고 2배 오르면 팔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상승하는 구간에서 남들이 막 이제 흥분해 있을 때, 이때 막 변동폭이 크니까 하루에 막 5%, 10% 막 움직이니까 여기서 또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그럼 거기서 또 밀리면 여기서 이 퍼센트는 30% 밀릴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맞나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는 이 업종의 트렌드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기술력으로 바탕을 하지만 약간 제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제조업이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팔리게 되면 결국은 증설을 해야 되고 증설에 따른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뭐 ROE든 영업이익률이든 계속 유지하고 높여가는 게 특정 구간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업종마다 이 사이클 차이는 있습니다. 뭐 조선이나 건설은 뭐 한 10년, 15년 사이클로도 오고, 뭐 반도체는 보통 한 2, 3년 사이클로도 오고, 그 다음에 뭐 OLED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사이클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업종을 공부하지 않고 종목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 3년 후에 좋아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확률이 높을 텐데, 보통은 한 번에 사이클이 크게 가고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이거 약간 이제 증설도 하고 이익률이 꺾이는 거 아닌가 싶을 때 오히려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이거 개인이 사면 빠진다, 외국인 기관이 이거 개인들 농락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개인들이 그런 사이클을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거고, 업종을 딱 고르면 되겠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야 할 업종은 이제 한 7개 정도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이제 로봇이 같이 껴버렸으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OLED, 화장품, 2차 전지. 이 7개 업종만 공부하면 되는 건데, 공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사실 서점에 가도 뭐 대한민국 업종 뭐 지도해가지고 업종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 공부가 하기 싫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7개 업종의 대표주의 이제 물건을 그 대표주의 부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한두 개의 업체들. 그러면 생각해보면 7개의 한 2개나 3개니까 한 20개 정도 기업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7개 업종을 공부가 하기 싫다면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7개 업종 중에 뭔가 시장에서 소외되고 분명히 이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빠져 있다. 게다가 요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쪽을 서서히 모아가고, 그리고 오히려 7개 그 섹터 중에
너무 급등한 게 있으면 좀 줄이고 이런 전략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전략이 아까 얘기했던 주가가 가치보다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줄인다. 그것과 결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섹터, 다양한 섹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지 4가지였나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지금까지 한 2, 3년 주식 경력으로는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명심하시면 우리나라 국장, 흔히 말하는 이제 국내 투자, 국내 주식으로는 충분히 돈을 의미 있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 40, 50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40대 후반이니까 30, 40 분들은 어쨌든 연금저축계좌는 충분히 항상 세액공제 혜택 플러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날 수 있는 우리 자산의 소중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는 장기 전략을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주식은 김하백의 김하백이었습니다.